많이 썼죠. 오늘 준비를 하면서 명년에는 기도하는 걸 가지고 동영상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싶어. 말만 해가지고는 잊어버리잖아요. 근데 우리 백일 기도도 하고 아비라 기도도 하고 또 방생도 하고 해서 할 때 그 시험 치는 학생들이 어쨌든 장애 없이 잘하라고 얼마나 그 축원을 많이 합니까? 그래서 그런 거 동영상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한번 보여주면 그러면 좀 살아가는데 또 쉐임이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너는 좀 너가 잘나가지고 그래 좋은 학교를 갔는데 너가 잘 가르치도록 부모님들이 또 주변에 가까이 있는 분들이 정말 이어서 기도를 하면서 일을 많이 써서 그래 이제 잠깐 오늘 집에 가거든 감사한 생각을 새삼하고 그 부모님들한테 큰절 한 번씩 더 해라. 그리고 이제 온 학생도 있고 또 못 온 학생들도 있고 해서 할 텐데 이래 이제 학생들이 학교를 새로 진학을 하고 이래 해서 할 때에 좀 꼭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 하면 있는데 뭐냐 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못 살거든요. 어떤 데는 하기 싫은 것도 해야 되고 하고 싶은 거 못 하고도 하고 이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 제약 속에서 이제 이 학교를 진학했을 때 특히 지금 우리나라의 학교를 치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대학을 이렇게 진학해 갈 때에 학교를 선택하고 전공을 선택하고 해서 이런 거는 자기들 그 시험 성적을 가지고 한다. 이제 이게 지금 현재 규칙이긴 하고지만은 그래도 대학을 진학을 하고 보면 훨씬 분야가 많이 넓잖아요. 또 대학 4년간에 혹은 2년간에 그 기간 동안에 할 수 있는 가장 큰 거로 치면 뭐를 하고 싶은지 그걸 한번 찾아보라고 해야 됩니다. 대학 2년 혹은 4년 그 동안에 들어갈 때 전공이 딱 정해가지고 이제 가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런 분들은 더 이상 좀 이렇게 방황하거나 또 더 모색 해본다는 그런 기회가 없어도 되죠. 그런데 이제 대다수 학생들이 이제 대학 진학해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새삼 이제 그 찾아보고 방황을 하기도 하고 한다는데 이제 그는 그 세상 살아가는 시간 속에서 보면은 그는 꼭 필요한 시간이다. 저는 그래 여겨지고 이제 특히 신문 기사를 유심히 보면 좋은 대학이라고 하는데 일수록 1학년, 2학년 때 전학하고 전과하고 재수하고 학생들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평균 20% 30%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지금 현재 우리 교육 제도가 가지고 있는 한계이기도 하고 문제점이기도 한데 이제 그런 속에 진학을 했으니까 그 2년 내지 4년 있으면서 정말 자기가 하고 싶은 게 뭔지 무엇이 하고 싶은지 이걸 기준으로 해서 많이 시도도 해보고 책도 읽고 남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또 생각도 해보고 그래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고 이래 하는 그 기간 동안에 내가 좀 세상 살아가면서 이건 내가 꼭 정말 해보고 싶다 이렇게 대해서 나올 수 있으면 그러면 그 시간을 잘 보낸 시간이다. 저는 그걸 꼭 이야기해 주고 싶은 부분입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보면 가다가 돌아와야 되는 경우가 가끔씩 있어요. 참 어떻게 보면 얼마나 아까운 인생입니까? 가다 돌아와야 되는 거 생각해 보면 그런 점에서 대학 4년 혹은 2년 동안에 이제 내가 정말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동안 해보고 싶은 게 무언가 이걸 좀 잘 찾아보는 시간으로 했으면 가장 좋겠다. 우리 이제 흔히 이야기하기는 세상 살아보면 평생을 살면 자기가 원하는 걸 할 수 있는 기회가 한 두세 번은 있다 그래요. 그건 살아본 경험상 그렇고 가만히 세상 돌아가는 걸 봐도 그래요. 이번에 이제 지금 올림픽 한다고 지금 계속 뉴스도 하고 했었는데 근데 지난번 동계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딴 사람이 이번에도 동계올림픽 나가서 금메달을 딴다. 이래 할 때에 동계올림픽 나갈 수 있는 게 두 번은 나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세 번 나가서 땄다는 건 참 드물거든요. 왜 그러냐? 한 번 나가고 두 번째 나갈 때 벌써 4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가니까 세 번째 나가려고 그러면 8년 내지 10년이 흘러가니까 그거는 참 어렵죠. 그러나 이제 그런 일반적으로 치면
올림픽에 나가서 한 2번 정도까지는 그 메달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듯이 우리 세상 살면서도 인생에 있어서 한 2번 혹은 3번 정도는 기회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 이제 그런 기회 중에 제일 큰 기회 한 번이 이제 20대로 들면서 우리 학교로 치면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이제 마치고 대학에 들어가는 이런 시기가 이제 큰 기회가 한 번 되는 때니까 이때에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하는 뭐 하고 싶은지를 잘 이렇게 살펴보면 또 그 다음에 어느 참 한두 번 또 이제 기회가 있을 테니까 그때는 정말 보람 있는 이제 그런 기회를 얻을 수 있겠다. 이제 이렇게 보고 이번 그 대학에 가는서 공부하는 동안에 꼭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은 세상에 한 번뿐이다. 적어도 금생에는 이게 한 번뿐이니까 이 한 번뿐이기도 하고 한 번인 이 세상을 인생을 어떻게 살면 참 보람 있게 할 것인가 이래서 내가 하고 싶은 게 뭔가 그걸 이제 잘 이렇게 찾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면 보람이 있을 거다 그렇게 여기집니다. 이제 이런 점에서 그 불교는 그럼 어떤 걸 이런 데에서 제시해 줄 수 있을까 이런 게 이제 하나 제시가 돼야 되거든요. 이제 지금 이야기하듯이 이건 뭐 어디 가도 뭐 이야기 들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그러면 불교는 그럼 이럴 때 뭐를 이야기해 줄 수 있냐? 진실이 무언가를 알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지금 우리는 오늘도 뭐 와서 예불을 하고 또 어제도 기도도 하고 이래 하잖아요. 뭐 흔히 신심을 이제 있어서 예불도 하고 기도도 한다 이래 하는데 그 신심의 바탕이 뭐냐? 내 본심이에요, 본심. 그 우리 흔히 이야기하는 그 뭐 참 내 마음 본심 이게 이제 신심이 바탕이 되는데 이런 그 본심이라는 건 세상 살면서 사실은 참 찾기 어렵습니다. 왜? 바라는 게 있으니까. 근데 바라는 게 없는,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무엇을 하고 싶으냐는 그게 바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런 바라는 거 없이 그러면 어떻게 사람이 살아가요? 근데 바라는데 어떻게 바라느냐. 거기에 따라서 같이 바란다 해도, 바라는 것이라 해도 뭐 엄청나게 다릅니다. 그러니까 자기 본심에서 사물을 보고 바랄 때, 그걸 벗어나서 보고 바랄 때, 완전히 길이 다르고 인생이 다르고 내세가 달라요. 불교가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건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의 진실된 모습이 무언가 그걸 알 수 있는 길을 이야기한다. 어려운 말로 하면 모든 존재들의 진실된 모습이 무엇인가를 알도록 일러주는 것. 무엇이라고 제시하는 가지고 뭐 믿고 안 믿고 뭐 동의하고도 하고 안 하기도 안 하겠습니까? 그는 무엇이라고 제시되는 것이 왜 어떻게 그게 제시되냐 이걸 찾아가도록 해주는 데에 불교는 제일 큰 가르침이 있습니다. 뭐 흔히 이야기하듯이 절에 가면 딱 쓰는 말이 뭐 한마디로 있으면 끝날 수 있죠. 우리가 이렇게 만나는 게 다 어떻게 해서 만나냐? 어떻게 해서 만났어요? 내가 너무 거창하게 말을 했나? 우리 인연에 의해서 만난 거예요. 우리 이렇게 만났는 게, 이게 뭐 부처님 오래 해서 오고, 하나님 가라 해서 가고 그런 게, 그렇게 불교에서는 설명을 안 합니다. 이게 인연에 의해서 만났다. 이렇게 우리가 만난 이게 인연이라 하면, 이 인연은 부모 자식 간에도 만나기도 하고, 좋은 사람, 안 좋은 사람 만나기도 하고, 모든 만남이 있는 데는 다 인연이 있어서 그렇다. 그 인연이 어떻게 성립되냐? 말 인연이라는 말, 그 두 마디 이외에도 더 설명을 하려고 그러면 8개의 다른 또 용어가 더 들어가야 됩니다. 그 인연하는 그 두 마디 외에. 그런 많은 설명들이 있어서 뭐를 이야기하려고 하냐? 우리가 만난다는 것에 대한 진실된 모습이 무언가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걸 이렇게
자꾸 듣고 생각하고 느끼고 체험하다 보면 인연이라는 게 우리가 만난다는 것의 진실된 모습이 무언가를 알게 된다. 이건 뭐 설명해 가지고 믿으라 안 믿으라 하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 찾아볼 때에 그걸 알게 된다. 만난다는 것이 일어나는 것, 헤어진다는 것이 일어나는 것, 사람이 산다는 것이 일어나는 것, 좋은 일이 있다는 것이 일어나는 것. 그래 일어나고 없어지고 하는 것이 어째서 그러한가? 있고 없고 하는 것이 어째서 그러한가? 그래 원리를 이야기하는 게 불교고, 그런 원리를 알면서 생활을 하면 불교인이 되는 거예요. 뭐 알아도 뭐 그렇게 생활을 하는 사람 많잖아요. 뭐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알고서 뭐 안 하는 거지. 이제 그런 점에서 불교의 원리를 알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이 불교인이고, 이제 그런 원리를 가르쳐 주는 게 불교입니다. 오늘 아침인가 어제 아침인가 경향신문에 보니까 요새 강신주라는 분이 뭐 텔레비전도 나오고 유명하다던데 이름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강신주 아시는 분이 없습니까? 그분 텔레비전 본 사람 없어요? 신문에 소개하기는 철학하는 교수라 그래놨어요. 근데 좀 이름이 좀 이상해요. 강신주. 근데 하여튼 뭐 이렇게 크게 났길래 유심히 보니까 뭐 여러 이야기를 해놓고 그 중에 딱 뼈가 있는 말이 몇 가지 신문에 나와 있는데, 하나는 노숙자들은 부끄러움이 수치스러움을 알아야 된다. 뭐 이래 써놨어요. 이분이 한 이야기야. 노숙자가 되고 싶어서 노숙자 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이분이 노숙자들은 수치스러움을 알아야 된다. 이런 소리를 해놨으니까 그것도 방송에 나와서 그런 소리를 했대요. 욕들을 싸죠. 그래 하면 노숙자가 들었으면. 그래 자기가 왜 그런 이야기를 했냐. 스스로 주체적인 자기 삶에 대해서 생각을 깊이 한다면 절대 그렇게 있을 수 없다. 이 사람의 이야기는 그 주장이 그거더라고요. 자기 삶에 대해서 참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하면 노숙자로서 있을 수가 없다. 뭔가를 한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 자기 입장은 어떤 거냐. 나는 철학자다. 잘못된 걸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하는 게 자기 입장이지, 잘못된 걸 바르게 살아가야 되는 게 자기 입장은 아니다. 철학자가 하는 이야기는 그거라고 자기 표현을 해놨어요. 내가 그런 이야기를 할 때 그러면 노숙자한테 가서 전국산 그릇 사줬냐? 저기 안 사줬다는 거예요. 자기의 역할은 뭐냐? 바른 말을, 바른 것을 바르다고 이야기를 하고,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그것이 자기의 입장이고, 그게 이렇게 따라서 살고 안 살고, 그래 가고 안 가고 하는 그거는 또 다른 사람의 역할이다. 그래서 보면서 뭐 참 좀 이름이 이상하고 그렇긴 하지만 참 바른 발에 하시네.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그 신문 기사를 봤어요. 그 중에는 우리 사회가 잘 되어 가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냉장고를 없애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안에 최소한 이야기 그는 쓰진 않았는데 보니까 냉장고, 너희 집에 냉장고 없나? 그렇게 철학자가 이야기를 했다 하니까 사람들마다 그렇게 묻는다는 거예요. 당연히 그래. 냉장고 없어야 되는 소리를 했으니까. 그 이제 자기 이야기는 우리가 냉장고가 무엇을 상징하느냐, 우리 생활에서 그걸 생각해 보면 냉장고를 없앤다는 게 우리가 무엇을 없애야 되는지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고, 자기가 주장하는 건 자본주의 사회,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잘못됐다는 이야기는 해야 된다. 내가 냉장고를 없애고 그 장사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쭉 해놨는데, 뭐 제가 이해되는 것도 있고 또 앞뒤를 모르니까 안 되는 것도 있었습니다만은, 이제 지금 그 불교가 그 우리 참 젊은이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느냐 이래 했을 때는 지금 이야기하듯이 불교는 진실된 모습이 무언가, 만나고 헤어지고 일어나고 없어지고 해서는 이런 것의 진실된 모습이 무엇인가에 대한 해법을 준다. 그렇게 살고 안 살고 하는 건 본인들의 책임이겠죠. 판단이겠죠. 그러나 그렇게 살면 좀 불교인으로서 사는 거고, 그것이 오래되면
좀 바르게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정말 평온에 있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2, 3년 동안 혹은 대학에 있는 동안에 무엇을 할 것이냐.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권하고 싶은 건 좀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가. 이걸 확실히 찾을 수 있으면 굉장히 보람 있는 생활의 시간이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찾아가는 데는 불교가 정말 중요한 유용한 해법이다. 방법을 제시해 줄 수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참 공부한다고 다 애도 많이 쓰고 했었는데, 또 이제 집에 부모님들이나 특히 우리 보살님들이 아이들 좋은, 참 자기 원하는 대로 잘 될 수 있도록 애를 많이 써서 기도하는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흔히 자비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은, 어머니가 아이들, 참 자식 잘 되라고, 애 잘 되라고 기도하는 그 마음이 가장 자비로움 상징하고, 자비를 꼭 한다 할 때에 그 마음을 두고 자비라고 한다. 이래 이해를 해야지, 더 이상 다른 방법으로서는 그런 마음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기회 될 때마다 참 우리 부처님 자비 이래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알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자비로는 참 시험 칠 때 됐을 때에 엄마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마음으로서 이해하면 좀 가까운 자비가 안 되겠나, 자비를 나타내는 게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을 자주 하는데, 이제 오늘 이 학생들이 학교에 이제 간 걸 보면서 아이들도 이제 크면서 또 그런 걸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더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끝으로 시를 하나 내가 소개를 하려고 그래. 다 아는 시일 텐데 하도 유명한 거라서 오늘 같은 날 이거 한번 읽어보면 더 좋겠다 싶어서 일부러 좀 가져왔어요. 접시꽃 당신 하는 도종환 씨 있잖아요. 도종환 씨 맞죠? 그 사람이 현중에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하는 시도 있잖아요.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며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으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웠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그분이 쓴 그런 시던데, 이게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하는 이야기를 시인이니까 이래 했고, 우리 이제 농사 지으면서 해보면 가을에 가마니에 나락을 담고 쌀을 담고 했을 때 그 가마니를 자꾸 흔들어야 돼요. 그래야 쌀이 자꾸 많이 들어가고 쌀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아는 대로 그냥 놔도 퍼석하게 중간에 끝나버리죠. 이를 보면 일을 해가면서 공부를 해가면서 이런 어려움이 있고 이래 한 속에서 이제 참 꼭 바로 세워가는 거지, 가만히 있다고 해서 바로 크는 게 아니다. 이제 이래 이해를 하면 되겠다 싶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때에 앞으로도 많은 경험과 좋은 경험과 어려운 경험들을 또 많이 하겠지만은, 이제 이런 시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세상 사는 것도 배우고 또 스스로도 많은 걸 느끼면서 살아가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는 이제 기억하는 분들은 별로 없겠지만 저는 이게 하도 좋아서 가끔씩 기억을 하는 그런 시가 하나 있는데, 김현성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계시는 분 중에 이름 기억하시는 분 있어요? 맞아요. 가을에 기도하는 거. 김현성이라는 분. 이제 돌아가셨죠, 이제. 이번에 시 중에 절대 고독이라는 게 있어요. 그냥 고독이 아니고 앞에 절대라는 게 붙어요. 절대 고독. 나는 이제야 내가 생각했던 영혼의 먼 끝을 만지게 되었다. 그 끝에서 나는 눈을 비비며 비로소 나의 오랜 잠을 깬다.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제일 끝부분에 보면 아름다운 영혼을 내 주름 잡힌 손으로 어루만지며
더 나아갈 수도 없는 나의 손끝에서 드디어 입을 다문다. 나의 시와 함께. 이래 이제 그 끝나는 그런 그 시가 있습니다. 절대 고독 해놨는데. 이거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자기는 정말 지금까지 많은 시를 썼다. 근데 지금 와서 보니 이게 정말 내 영혼의 깊은 곳에서 나오는 이야기 아니더라. 굉장한 반전이죠. 세상 살아온 이야기입니다. 다음 읽어보라고요. 그래 합시다. 그럼 처음부터 제가 읽어볼게. 나는 이제야 내가 생각하던 영혼의 먼 끝을 만지게 되었다. 그 끝에서 나는 눈을 비비고 비로소 나의 오랜 잠을 깬다. 내가 만지는 손끝에서 영혼의 별들은 흩어져 빛을 잃지만 내가 만지는 손끝에서 나는 내게로 오히려 더 가까이 다가오는 따뜻한 체온을 새로이 느낀다. 이 체온으로 나는 내게서 끝나는 나의 영혼을 외로이 내 가슴에 품어준다. 그리고 꿈으로 고이 안을 바친 내 은의 날개들을 내 손끝에서 이제는 티끌처럼 날려보내고 만다. 아름다운 영혼을 내 주름 잡힌 손으로 어루만지며 더 나아갈 수도 없는 나의 손끝에서 드디어 입을 다문다. 나의 시와 함께. 절대 고독의 상태에 가면 모든 언어가 다 끝난다는 이야기예요. 시인이 언어가 다 끝난다는 그런 상태에 자기가 지금 와 있다는 이야기죠. 그럼 그 다음 단계는 뭐겠습니까? 죽음이지. 정신적으로 죽음이든 육체적으로 죽음이든 그 다음 되는 죽음인데 실제 이분은 이 시를 발표한 그 다음에 죽었어요. 이제 우리가 생활하면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고 보고 참 많이 하는데 그런 이야기가 끝에 가보면 결국 이게 어떻게 되나? 침묵이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우리가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그 출발은 침묵에서 시작을 된다. 고요에서 시작을 된다. 그래, 고요에서 고요를 하는 그 중간에 이제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 거예요. 그거는 참, 스님들 이야기를 들어서 참선을 해서 많이 해가지고 그렇게 되는 것만이 아니고, 이런 시인들의 이야기나 우리 생활에서도 그냥 느끼는 거지. 고요에서 고요를 가는 그 속에 이제 많은 이야기 있는데, 있다 보니까 고요한 건 어디 가버리고 시끄러운 것만 남아있는 거지. 그렇지만 본질은 고요한 거예요. 그거는 참 학교 간 사람 알고 학교 안 간 사람 모르고 이런 게 아니고, 세상을 얼마나 유심히 보고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보느냐에 따라서 그건 볼 수 있는 거고, 그게 아닌 사람은 보기 어려운 건데, 본질로 치면 그렇답니다. 본질로 치면 보든 안 보든 세상은 고요한 거래요. 저 보십시오. 우리 마하반야 바라밀다 신규서 있잖아요. 사례자여 모든 법은 공하여 저래 해놨지 않습니까? 그래요. 모든 법은 공하다. 내가 알든 모르든 공한 거예요. 단지 내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저렇게 색성행미축법이 일어나고 있는 거고, 안해비설 신의가 있을 때에 그 밑에 있는 많은 것들이 있는 건데, 그 본질에 가서는 공하다. 아무것도 없는 공은 아니에요. 그러나 좀 우리가 살아가면서는 그걸 알기까지는 끊임없이 노력해가야 되는 거고, 알기까지는 끊임없이 윤회를 해야 되는 거고, 살아내야 되는 게 어쩝니까? 이제 그런 과정에서 오늘 같이 이렇게 학생들이 또 자제분들이 이제 학교 진학을 하고 또 집에도 큰일이 이제 집안에 대소사들이 있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좀 이런 것이 다가 아니고 또 이런 것이 끝나는 게 아니고 그 근원을 이루는 또 다른 것이 있다. 그걸 느낄 수 있으면은 조금 이야기하듯이 어떤 그 존재, 살아있는 것의 본질을 느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학생들, 저는 오늘 더 많이 올 줄 알았더니 생각보다는 오늘 적게 왔는데, 아까 뒤에 온 학생들 또 이리 와보세요. 저는, 자, 이름 무엇이더라? 이리 와봐, 이제.
축하하는데 그래도 책도 하나 줘야지. 네, 오늘 준다고 책 하나만 준비했거든. 불교성 좋은 책이다. 나 이제 축하한다. 이리 왔나? 이리 왔나 이제. 축하한다. 또 학생 없습니까? 이번에 이제 그럼 뭐 우리 시험 치고 이제 축구하면 다 됐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만 오늘 이만 마치겠습니다. 다르게 저 공지사항을 할 거 없습니까, 뭐?